자, 2차 전지 배터리 얘기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유안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2차 전지하고 디스플레이 커버하고 있는 이안나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2차 전지 제조 장비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움직이다 보면 세간의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흐름들은 지속될 것인지. 2차 전지 쪽 사실 조정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작년 12월부터 좀 조정이 됐다가 조금은 그래도 시간을 끌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2차 전지는 셀 분위기가 너무 강했죠. 맞아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2023년을 사실 우려할 부분은 아니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심리적으로 다들 밸류가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올해 이제 ASP라든지 뭐 이제 판가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율 부분이 좀 슬로우해지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 보조금도 폐지된다고 하고 뭐 네. 이러면서 이제 Q에 대한 고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은 2022년에 EV 판매량을 증가를 시켰던 부분은 대부분 중국 로컬 기업들, 즉 LFP 배터리의 증가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우리 3원계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는 Q의 성장이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네, 판매량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사실 중국은 중국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좀 슬로해질 수 있고 3원계 배터리는 테슬라 중심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올해가 1위로 올라서는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외형 성장, Q의 성장이 확실히 기대가 되고 네. 거기에 2022년에 저희 수주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과연 이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들도 있었지만 미국 내에서는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50%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해서 수주 모멘텀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우리 너무 밸류 걱정하지 말고 지금 상승세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비 업체도 이제 발주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도 움직였는데, 일단 세상이 변한 대로 또 적응을 하는, 그죠? 네. 테슬라가 모델 Y의 가격을 다시 인상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배경하고 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올해 2023년에 가격에 대한 부분을 다들 시장에서 우려를 하셨을 때 네.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테슬라 쪽이 가격을 인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올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다른 OEM사들도 가격 인하를 할 테고 그런 배터리 기업들한테 좀 가격 압력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가격 인하 다음에 수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기 시간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해서 가격 인상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되게 단순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약간 세단 쪽으로 좀 포함이 되면서 IRA 정책에 대한 그런 크레딧을 좀 받지 못하겠다. 이제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겠다 싶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좀 가격을 낮췄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모델이 SUV로 다시 개정이 되면서 SUV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럼 굳이 가격을 인하시킬 필요가 있나 하고 다시 올렸던 거죠. 미국 내에서는 그랬고 사실 중국에서는요 바로 가격을 인하하자마자 수요가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좀 인상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가격 인하가 올해 내내 막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수요에 의해서 테슬라가 유동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신다면은 오히려 피해 가격 압력에 대한 고민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거기에 오히려 수요는 이 가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 둔화 우려도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3원계 배터리는 통상 우리가 이제 혼합을 할 때 약간 식형이잖아요. 끈끈한 반죽하듯이. 근데 갑자기 나노 신소재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 건식 제조 공정에 대한 이슈, 그 테슬라가 또 뭐 어떤 변화를 좀 주고 있길래 무슨 내용인지.
테슬라 쪽에서는 4680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배터리를 자체 내에서 이제는 원통형 배터리. 2025년부터 양산을 하겠다. 음. 4680 배터리를 2025년부터 양산을 하겠다 하면서 두 가지의 기술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그냥 만들면 원가 절감 효과가 없으니 우리는 양극재 쪽에서는 단결정 양극재를 좀 사용을 하겠고 그리고 건식 전극 공정을 통해서 이 좀 얇게 만들게 되면 그 안에 활물질들이 그 안에 이제 건식 전극 쪽이 굉장히 좀 얇아지게 되면 양쪽 활물질이 좀 늘어나게 되겠죠.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이겠다. 뭐 이런 그렇죠. 형태겠군요.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어떤 걸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단위당 에너지 비용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가 절감 효과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건식 전극 공정의 핵심은 사실 뭐냐면 우리 도전제 자체가 용매를 사용해서 기화를 시키는 이런 습식 공정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네. 완전 이거에서 벗어나서 고체 도전제가 필요한 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고체 도전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리 한 두세 군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나노신 소재이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관련된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 주가가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군요. 결국엔 중국의 CATL,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넘버원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걸려 있다가 뚫었던 모양이에요. 네. 포드랑 손잡았나? 어디랑 지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 내용을 또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CATL과 LG엔솔. 사실 포드하고 CATL은 지금 미국 내에서 LFP 배터리 생산을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JV로 매번 시도를 했었는데 IRA 등에 막혀서 계속 무산이 됐었다가 포드가 이제 수를 쓴 거죠. 이제 JV는 중국 공급망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할 테니 우리가 이제 CATL의 라이선스만 가져와서 직접 배터리 생산 공장 자체는 포드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이걸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원래 포드는 지금 그 F150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도 2024년부터는 LFP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미국 내에서는 지금 CATL가 들어와서 2026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어떨까라는 우려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어제 새벽자로 기사가 나온 부분이 이제 미국의 공화당 쪽에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다시 재검토를 해라. 이런 식으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계속 들어와서 이제 CATL, 그러니까 포드 단독 공장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속이 될지는 당분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히토류 기술 수출 법안 금지를 중국에서 뭔가 또 꺼내들은 거. 그렇죠. 상대 이렇게 계속 대응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주가는 최근에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분리막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분리막 기업들 사실 밸류가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SKIT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SK온의 수율이 좀 올라오는 측면들이 좀 있어줘야 SKIT도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는 저희 2023년 올해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늦어도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는 타이밍에 고객사 다변화까지 좀 일어나게 된다면 사실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밸류 자체는 반등할 여지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는 식은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라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서는 2, 3분기 내로는 우리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3, 4분기 올해 하반기 내로는 고객사 다변화 단순히 SK온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 많이 눌려 있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는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섹터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하고 소재 쪽에 탑픽 기업들 하나씩 하나는 아니고 골라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사실 전부 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은 올해 투자 포인트로는 셀 기업들이 굉장히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정적인 포트를 위해서는 셀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우리 좀 그냥 들고 가야 될 기업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소재 타픽으로는 굉장히 트레이딩 영역이에요. 이게 밸류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 굉장히 이제 밸류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밸류 매력도가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쪽은 여전히 가져갈 만한 양극재 기업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오른 듯 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른 듯 하지만 그래도 아직 밸류 매력도가 있는 게 또 우리 근본적으로 성장하는 CNT 도전제 기업 나노신소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내용 들으시다가 혼돈하실 수 있는데 2차 전지의 셀, 이 셀이라는 기업의 표현과 그다음에 매도라는 셀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그죠? 그렇군요. 네, CELL. 네, CELL하고 SELL하고. 네. 네. 근데 지금 얘기한 건 CELL, 셀, 그러니까 2차 전지 셀. 맞습니다. 자, SELL 아니고. 네. 여기 좀 듣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유한타증권 리서치 센터 2차 전지 커버하고 있는 이안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